국어 표현법, 글의 표현 방식과 효과 관련 영상 강의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인상 깊게 표현하거나 조금 더 재밌고 신선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입니다. 그중 첫 번째인 비유법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내용이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관념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표현하면 재미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어떤 다른 대상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내가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그 관념을 원관념이라고 부르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온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유사성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과 비유하려고 가져온 대상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유사성이 필수가 됩니다. 이런 비유법을 활용하면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해도가 높아지고 친근감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관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신선한 생각을 내가 비유법을 활용해서 전달할 때 내가 가져오는 이 보조관념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아는 친숙한 것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혹은 내가 지금 설명하려 하는 것 그것을 다들 아는 보조관념을 활용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려는 것에 대한 이해도나 친근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사물이나 관념, 원관념에 대한 필자나 화자의 생각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독자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산소 같은 너라고 부른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가 너라는 존재를 산소처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대상을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한다 라고 그냥 말하는 것과 나는 너를 산소만큼, 없으면 안 될 만큼 너무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듣는 사람이 느끼는 바가 다르겠죠?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법에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먼저 직유법과 은유법입니다. 직유법과 은유법은 단순히 형태 차이입니다. A와 B는 똑같은 게 들어가도 됩니다. A는 원관념, B는 보조관념입니다. 직유법에서는 A는 B같이 뭐뭐한다, B같이 뭐뭐하는 A, 이런 것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양 뭐뭐처럼 뭐뭐인 듯 같은 연결어가 들어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은유법은 그런 연결어 없이 그냥 A는 B다, A는 B 혹은 A까지 생략해버리고 그냥 B라고 쓰는 것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형태만 보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비유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직유법은 앞에서 봤듯이 저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직유법은 하나의 사물, 원관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보조관념으로 들고 오는데 그 둘의 비슷한 속성, 지금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뭐뭐한다, 뭐뭐하는 이런 부분이요. 이 비슷한 속성을 직접 끌어내어 문장에 써줍니다. 그리고 뭐뭐같이, 뭐뭐처럼 같이 연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두 대상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결어가 사용되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직유법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A는 B같이 뭐뭐한다, B같이 뭐뭐하는 A 등인데 예를 들면 그녀의 눈빛은 얼음같이 차갑다. 여기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은 눈빛이고요. 이것의 속성은 차갑다 입니다. 차가운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얼음이 생각났어요. 얼음같이, 얼음만큼 차갑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음이 눈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뭐뭐같이 라는 표현을 써줬기 때문에 지규법이 되는 겁니다. 밑에처럼 순서를 바꿔 써도 괜찮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그녀의 눈빛. 이렇게 써도 어차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눈빛이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들고 온 것은 얼음이라는 보조관념이고 둘을 연결해주는 가치라는 연결어 있는 거고 둘 사이의 유사한 속성은 차갑다라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유가 성립이 되는 거죠. 비유를 안 쓰고 차가운 그녀의 눈빛보다는 얼음같이 차가운 그녀의 눈빛이 훨씬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얼음 대신에 불꽃이라는 보조관념을 쓰면 차갑다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녀의 눈빛은 불꽃같이 차갑다? 반대로 불꽃같이 뜨거운 그녀의 눈빛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은 반대로 연결어라는 게 없어요. 연결어가 없어서 원관념과 유사한 속성은 숨기고 그냥 보조관념 B만 드러내서 A는 B이다 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결어 없이도 두 대상이 동일한 것처럼 설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지규법은 A는 B같이 뭐뭐 한다 라고 했을 때 A와 B는 서로 다른 대상인 거죠. 그렇지만 둘이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규법이고 지규법은 그 유사한 속성까지 직접 알려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은유법에서는 두 대상이 동일한 것처럼 씁니다. 아예 동일한 것, 비슷한 게 아니라 동일한 것. 그래서 A면 B이다 라고 그냥 써버리거나 A는 B 혹은 A까지 지우고 그냥 B 라고 써버립니다. 심지어 유사한 속성도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긴다는 뜻의 은신수랄 때 은입니다. 은을 써서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숨기기 때문에. 예를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다. 여기서 갈밭을 건너는은 둘의 유사한 속성이 아니라 바람을 꾸며주는 말이고요. 인연은 바람이다 라는 표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인연이라는 원관념이고요. 이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람이라는 보조관념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유사한 속성은 뭘까요? 왜 하필 인연을 바람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둘 사이의 유사한 속성은 독자가 찾아야 합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바람의 속성을 봤을 때 바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연도 바람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는 뜻이구나 라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신 표현상으로 봤을 때 유사한 속성을 적어주지 않았고 연결어도 사용되지 않았으니 은유법이구나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지규법과 은유법은 단순히 형태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규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어로 연결해주는 것이고 은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어 없이 동일한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모든 비유적 표현은 형태에 따라 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연결어가 있으면 지규법, 연결어가 없으면 은유법으로요. 사람을 생물학적 성별로 나눌 때 남자 혹은 여자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남자이거나 여자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라는 뜻은 남자이거나 여자라는 뜻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은 없으며 남자이면서 여자인 것도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유법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 형태가 어떠하냐에 따른 지규법과 은유법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비유법의 종류인 의인, 환류, 풍유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